예, 연내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이 이전을 해오게 되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있었던 곳이 과거에 국방부 청사였죠. 다시 그리로 국방부가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3년 전에 외통위에서 나왔던 발언 함께 들어보죠.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답을 해보세요. 네. 종합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김진태 대변인, 지금 청와대 복귀를 일단 먼저 일하는 곳만 연내에 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관저가 어디가 될지는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요. 2022년에 용산으로 갈 때 한 83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2025년에 청와대 복귀 비용도 지금 예비비 259억 원을 편성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돈이 1,000억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일단 공약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가 세종시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봤는데 청와대로 일단 돌아오는 걸로 됐어요. 국방부도 돌아가야 돼.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네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불가피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당시에 22년도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저희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연쇄 후폭풍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 군 관련돼서 국방부, 합참, 여러 군 시설들이 연쇄적으로 다 밀려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렇죠. 지금도 국방부가 합참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참이 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군이 완전히 4분 오열되다시피 찢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군 운영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 필요성이 훨씬 더 커져 있고요. 지금 청와대로 다시 옮기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저 건물이 다시 국방부 청사가 되고, 국방부 청사가 나가 있는 부분이 다시 합참이 들어오는, 연쇄적으로 그렇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비용은 발생합니다만 이 비용을 근본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써놓은 부분들은 당시 22년도에 청와대에서 무턱대고 나가겠다라고 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그 원자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청와대를 옮기는 걸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세종시의 국회가 옮겨가고 또 청와대가 옮겨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능들이 세종으로 가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군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또 청와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로의 복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 대변인, 참 요즘에 억소리가 나는데 돈이 참 많이 드네요. 네트워크 구축 비용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 합참에서 국방부까지 얼마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인데 아니 뭐 238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참 규모가 놀랍네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용산 청사에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뭔가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안보상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게 손해구나. 그럼 그 손해보다 이전 비용이 적다면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대통령실 거기에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계엄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떳떳하게 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유홍준 그 문화재청장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뭐
그 원래 사람이 거기에 살 그런 게 아니다. 뭐 우물이 있고 뭐 이상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상하다고 표현한 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저를 진짜 어디로 갈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관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홍수진 부장.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드러났죠. 북한의 무인기 관련돼서도 이 방공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 당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그냥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마당에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도 많았고 무허가 드론도 상당히 많이 이전에 그 청와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무허가 드론의 비행도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집회 경계하기도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집회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용산이 아무래도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거의 경계에 취약하다는 비판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만 고려하더라도 안보, 경계 이 두 가지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일단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분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은 결국 또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약으로 얘기했었던 이 세종시 이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건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헌법의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예, 저 발언만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임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연 세종시 청사를 만들고 이전을 해서 본인이 이 대통령이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정치 그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저건 선거 때 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게 지금도 천문학적 저렇게 비용이 들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세종까지 또 간다서 세종까지 가는 거는 저는 경호상으로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합하는 정신, 관습헌법을 떠나서 그게 가장 국토의 중심인 건 맞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정치, 행정, 입법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과연 수도 서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와대를 많이 복귀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줘서 예.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치 그 약속 지키겠다고 세종으로 가는 순간 또 국론 분열되고 예산 더 들고 예. 그다음 다음 대통령이 와서 다시 또 청와대 가겠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논란을 잠재우는 측면에서 다시 청와대 복귀를 선언하고 거기서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정말 거기서 통합과 소통을 통해서 청와대의 주인이 나갔을 때도 좋은 그 나중에 결과가 있더라. 예. 이 사례를 보여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과거 발언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당대표로 뽑혔던 이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연히 청와대도 내려가야 되고 헌재도 내려가야 되고 검찰도 내려가야 다 내려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던데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